네, 안녕하세요. KB증권 이승종입니다. 생생리서치가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리포트를 들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코로나19 전환점에서 제약바이오의 성장에 주목한다.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 옆에 제약바이오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KB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홍가혜 선임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또 애널리스트 데이 때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라이브를 함께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 녹방이라서 아쉽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음엔 라이브로 함께 하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굉장히 표정은 안 좋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2020년부터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글로벌 및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업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간단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그리고 사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를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그럼 백신이죠. 예방을 하기 위한 백신부터 좀 얘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백신의 종류와 상용화 현황 어떤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다양한 백신의 개발, 그리고 임상 결과 도출을 기반으로 상용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체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항체를 생성하도록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거를 이제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백신의 개발 그리고 작용에 있어서 이 항원의 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항원의 전달 방법이 백신 개발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RNA와 DNA와 같은 유전자 전달 방식,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방식, 제조합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항원 전달 방법을 기반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백신을 도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용화 현황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 FDA에서는 2020년 12월부터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네. 가장 먼저 승인을 받은 제품은 파이저와 모더나가 개발한 RNA 백신입니다. 그 밖에도 영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자국에서 개발한 제품이 승인되어 일부 상용화가 된 상황입니다. 네. 현재까지 일반적인 백신의 개발 기간에 비해 코로나 백신의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일부 백신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뛰어난 예방 효과를 보이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백신 중심이 뭔가 미국 쪽 관련된 쪽일 줄 알았는데 얼마 전 기사에 보니까 러시아 쪽 백신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시장의 기대를 굉장히 뛰어넘는 높은 효능을 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백신은 현재 이제 폭발적인 전 세계 수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고 네. 일부 백신은 이제 초저온 보관이나 운송과 같은 까다로운 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들이 집단 면역 도출이나 코로나 종식에 대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드디어 코로나 종식이란 말까지 우리가 언급할 수 있어진 것도 굉장히 발전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보단 좀 빠르게 좀 대처가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쪽 현황은 어때요? 코로나 치료제는 크게 중화항체 치료제, 혈장 분해 치료제, 항바이러스제, 그리고 기타 면역 조절제 등으로 대표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와 항염증 조절제인 바리시티닙의 병용요법이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고 네. 또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이 개발한 중화항체 치료제가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혈장 치료제 또한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였죠. 그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치료제 역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드는 만큼 굉장히 다양한 치료율도 따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이 중에서 지금 현재 치료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한 제품이 있나요? 지금 다양한 치료제들이 서로 타겟하는 환자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치료제가 가장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앞으로 더 다양한 치료제들이 서로 이제 좀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상용화가 진행되는 동안 과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이걸 굉장히 국내 투자자분들은 또 더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이쪽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중국과 이제 지리적으로 인접한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른 시기에 발생되었고 그에 그렇죠.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포착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를 신속하게 진단하는 데 필요한 진단키트를 개발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코로나 진단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이것들이 이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출액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의약품 위탁 생산 CMO 기업들과 탄탄한 성장을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의약품의 수출액 추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출액 자체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국내 CMO 기업들은 글로벌 수준의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의약품들의 생산 경험을 바탕으로 수주 계약들을 다수 체결하였고요. 또 더불어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또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지속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이 다양한 성과를 냈다까지 저희가 좀 봤어요. 네. 그러면 2021년 지금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될까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더불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지연되었던 R&D가 재개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임상 시험이 다수 유예되거나 철회, 중단되는 차질이 다수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2020년 하반기부터 임상 시험이 다시 재개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소 차질을 빚었던 임상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임상 시험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 도출에 따른 산업의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2021년은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도 좀 정상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임상 시험과 함께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 이런 기업들을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거든요. 목표 주가까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요. 아래 더보기 링크 클릭하시면 자세한 리포트에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하신 리포트와 네, 맞습니다. 기업별 목표 주가까지 보실 수 있다. 네. 자, 일단 오늘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글로벌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변화와 전망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 국내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은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2021년에도 좀 긍정적인 그런 산업 방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코로나19가 좀 벗어나서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좀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포트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